Nope.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 도우미견 협회에서 장애인 도우미견들을 훈련하고 있는 이이삭 훈련사라고 합니다. 한국장애인 도우미견 협회에서 장애인 도우미견들, 시각이나 청각, 지체, 그리고 치료 도우미견들을 훈련하고 있고요. 이런 훈련한 개들을 장애인분들한테 분양을 하고 일반 대중분들한테는 이런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것들을 알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분들과 사회에서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게 되는 아이들을 장애인 도우미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같은 경우는 소리를 대신 듣고 알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기 쉽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소형견을 데리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든 공간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작은 소형견들을 집 안에서 생활하기 편하게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개들은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어디든 같이 다녀야 되는 이런 도우미견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회성들이 가장 기본시가 돼야지만 장애인 도우미견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람들을 잘 끌고 나간다든지 굉장히 좀 차분하다든지 주변의 이런 변화 같은 것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제 배치를 하게 되고요.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같은 경우는 소리의 반응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대신 소리의 반응이 뛰어나다고 해서 막 너무 짖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소리에 대한 반응만 뛰어난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런 걸 테스트를 거쳐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같은 경우는 뭔가를 물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물력이 좋은 친구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물고 다닌다거나 물놀이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한다던가 이런 친구들을 저희가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후 50일부터 1년 정도까지의 이 큰 기간 동안에 강아지 때부터 일반 가정에 입양을 해서 이 개들이 누가 불러도 갈 수 있고 누가 훈련을 시켜도 할 수 있게끔 사회화 교육 과정인 퍼피 워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계속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 테스트 과정에서 뭘 하냐면 얘가 정말 뭘 잘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개월 정도 됐을 때 이 개가 최종 테스트를 거치게 되고요. 시각이면 시각, 청각이면 청각, 지체면 지체 맞는 거기에 매뉴얼대로 저희 체크리스트대로 훈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훈련을 마치고 최종 테스트를 거쳐서 이렇게 통과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장애인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해주신 서면을 보고 1차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한 8, 9년 아니면 거의 한 10년 정도를 같이 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개가 은퇴할 시점이 되게 되면 분양을 하신 분양자분들하고 연락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개를 분양받으실지 아니면 지금 있는 개를 끝까지 계속 책임져 주실지 아니면 협회에 다시 돌려보내실 건지 서로 상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고요. 협회에 돌려보내시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지내다가 다시 일반 가정에 입양을 하게 되는 홈케어라는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최우선 사항이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강아지 때 이 개들을 키워주셨던 퍼피 워커분,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퍼피워커분이 개를 데리고 마트에 들어가셨을 때 보안요원이 이걸 제재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퍼피워킹에 대한 관심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장애인 도우미견들이 어디든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사람들의 인식에는 사실 아직까지도 안내견 하는 이는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높지만 다른 장애인 도우미견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얘는 왜 작은데 애완견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반려견 아니에요? 얘가 무슨 장애인 도우미견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각이나 지체장애인 도우미견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많은 부분에서 어떠한 허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출입 거부를 당하거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중도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를 가지게 되시고 나서 보통 한 2, 3년 정도는 칩거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분은 장애인 도우미견,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을 분양을 받게 되신 거고요. 점점 시력은 더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잃어가시는 과정에서 개를 분양을 받으셨고, 한 번은 이 도우미견하고 같이 바닷가에 놀러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닷가에 놀러 가셔서 거기는 이제 장애물 같은 게 없으니까 개랑 같이 막 뛰어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뛰어놀았었지? 내가 언제 이렇게 넘어질 걱정 없이 달렸었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정말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이라고 하면 단순히 뭐 길을 안내해 주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이분한테는 어떠한 의지가 될 수 있고 어떠한 마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활동하면서 단순히 저희들만의 노력으로서 잘 활동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회가 우리 장애인 도우미견들을 용인해줘야, 같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이 아이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앞으로 많은 장애인 도우미견들이 활동을 할 때 잘 활동하게 지켜봐 줘야지, 응원해 줘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